예,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지원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적힌 대로 2D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2D 게임 개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본인이 2D 게임이 아니고 3D 게임 개발하신다 하신 분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항상 3D만 만드실 건 아니고 2D 게임도 개발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능들은 뭐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시네머신 2D, 뭐 탈맵은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렉탱글 기반, 그러니까 사각형 기반 말고 헥사고널, 아이소메트릭 그렇게도 있거든요. 그리고 라인 슬라이스, 그리고 스프라이트 쉐이프, 스프라이트 마스크, 그리고 2D 애니메이션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적힌 내용이 이미 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건 또 모르는 기능도 있을 수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2D 기능들 계속 개발하고 발표하면서 계속 기능들 그때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니티의 2D 기능들 최근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된지 그런 걸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유니티를 안 써보셨다는 분 계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예, 괜찮아요. 유니티를 안 써봤다 하시는 분. 그래도 다들 유니티를 써보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네, 그걸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쫙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은 사실 저희 사이트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2D, 유니티 포 2D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가시면은 유니티 2D 기능 대해서 많은 기능들 다 링크가 달려 있고요. 매뉴얼도 연결돼 있고 데모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을 보시고 이 기능은 몰랐던 건데 아니면 이 기능 한번 더 깊게 한번 파보고 싶다 하시면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2D는 아마 많이들 개발하실 거고 그래서 2D는 되게 많은 게임들이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몇 가지 좀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엔 데모 기술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뭐 하나하나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뭐 하나하나 좀 뭐가 있다고 단순히 나열한다기보다는 어떤 기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런 걸 좀 대략적으로 쫙 훑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입니다.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신 기능일 거예요. 뭐 예전엔 스프라이트 패킹이라고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들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예전엔 스프라이트 패킹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스프라이트 패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텍스처를 하나 설정하고 하나 짚고 이 패킹 태그 이 부분에다가 텍스트를 적어가지고 뭐 UI면 UI다, 캐릭터면 캐릭터다 그렇게 적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뭐 자동으로 알아서 빌드되는 알아서 묶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되게 이 시스템이 좀 뭐랄까 사용하기 깨랑가랑하죠. 이게 실수로 오타를 내거나 그래 버리면은 나는 UI로 쓰고 싶었는데 실수로 뭐 VI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계속 UI라고 썼다고 믿고 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스프라이트 패킹이 뭐 제대로 묶이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오타였어.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되게 사용하기가 애매했죠.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SS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사용하기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데모로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목 이걸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제목이 조금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꾸는 건데요. 네. 이 캐릭터가 플레이를 하다가 계속 끝까지 플레이하는 뭐 이런 간단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에셋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유니티장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유니티장이라고 검색하고 보시면은 뭐 3D 모델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이 캐릭터도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2D 모델도. 근데 보시면 뭐 되게 간단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간단한 게임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2D 게임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한 몇 가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개념을 직접 만드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동전 따로 있고 블럭들 따로 있고 몬스터 따로 있고 이렇게 묶었으면은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블럭끼리는 드로콜 하나로 나오고 코인들끼리는 하나로 나오지만 블럭이랑 코인이랑 이 몬스터가 한 번에 그려지진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틀라스 패킹이라든가 그래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서 우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하고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라고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태그로 따로 했던 거를 이제 명시중으로 SS로 아예 따로 빠졌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은 여기 오브젝트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집어넣고 스프라이트를 집어넣고 짱 하면 여기서 묶인 것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터 모드 같은 경우 이건 레트로 스타일이니까 보통 포인트 필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포인트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팩 프리뷰. 그리고 플레이를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럼 뭐 시각적인 결과는 전혀 차이 없고 그냥 드로플만 줄여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스프라이트 새로운 아틀라스 시스템이 좋은 게 또 뭐냐면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프라이트 아틀라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만들고 이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입 마스터가 있고 베리언트가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는 그냥 원본 그걸 얘기하는 거고 베리언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베리언트로 설정을 하면은 원본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가장 흔하게 쓸 것 중 하나가 이 스케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면은 HD 버전, SD 버전 그 베리언트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케일을 0.1로 한 10%의 크기로 줄이겠다 라고 하고 프리뷰를 보시면은 0.1 너무 줄인 것 같네요. 0.5 정도로 쉬어볼게요. 0.5 정도로 합의 볼게요. 네. 그럼 되게 많이 뭉개졌죠. 그러니까 50% 해상도 버전을 따로 묶으실 필요 없이 그냥 베리언트라는 걸 만들어서 마스터를 지정하고 그냥 묶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 그래서 뭐 태블릿에선 HD 버전으로 뭐 에셋 번들 묶어서 내보내고 그냥 뭐 폰 버전에는 SD 버전을 묶어서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따로 이 패킹에 대한 베리언트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괜찮은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에 대한 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타일맵입니다. 혹시 이 유니티 타일맵 기능 쓰고 있는 분 계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뭐 타일맵은 굳이 타일맵이 뭔지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타일맵 같은 경우는 유니티의 기본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툴에서 뭐 타일드라든가 뭐 그런 외부 툴에서 제작을 하고 이걸 다시 임포트해오고 유니티에서 테스트해보고 다시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다시 툴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임포트하고 수정하고 임포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이 개발 이터레이션이 좀 많이 복잡해졌죠. 근데 이제는 유니티 안에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보신 것처럼 캐릭터 뿅뿅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니다가 막혔어. 그러면은 그리드를 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지우고 뿅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그냥 유니티 안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과정이 되게 많이 단축이 됐을 겁니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점을 100%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일도 칠할 때 예를 들어서 타일 하나 칠해볼게요. 뭐로 해볼까? 이걸로 해봅시다. 이걸로 하나 쫙 칠하고 이 구석에 선택해서 칠하고 선택해서 칠하고 선택해서 칠하고 선택해서 쫙 칠하고 선택해서 칠하고 했는데 얘를 좀 더 밑으로 늘리고 싶어. 그럼 이걸 다시 칠하고 이걸 막 다시 칠하고 수동 이렇게 선택해서 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인접한 타일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야 안 되잖아. 잠깐만요. 커스텀 타일 선택을 했고 오케이. 그냥 벤땅에 해볼게요. 이렇게 쫙 칠하면은 아마 제 또래 아재분들라면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했을 때 인접한 타일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쫙 칠하면은 인접한 타일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돼서 칠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외부 툴에서는 없던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불만이 없겠죠? 없으시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이 외에도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타일맵도 역시 저희 유니티 코리아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유튜브 코리아 유튜브란다.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안에 가시면 뭐 이런 타일맵에 대한 튜토리얼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모에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 중 하나가 괜찮은 게 또 시네머신이에요. 아마 시네머신이라는 기능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카메라 워크플로우, 그 카메라의 뭐 무브먼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편집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툴킷 같은 개념인데 아마 저희가 시네머신은 계속 3D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이 시네머신이라는 게 2D에도 기능이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데모가 지금 시네머신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씬이고 그냥 카메라 무브먼트만 빠져 있어요. 카메라 무브먼트만 빠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카메라가 따라가야 된다. 그는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캐릭터에다가 카메라를 그냥 어태치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카메라 계속 중앙에만 있으니까 뭔가 좀 움직임이 딱딱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막 댐핑 스크립트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런 사실 필요한 기능들이 다 시네머신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네머신에서 버추얼 카메라 말고 2D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2D 카메라를 따로 만드시고 그리고 룩깃이랑 팔로우 타깃을 이 캐릭터로 지정을 해줍니다. 같이 봐볼게요. 그 시네머신 카메라를 지정했고 조금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오소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이걸 줄이고 그리고 카메라에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뭔가 더 보여드릴 게 있었는데 뭐 짝. 잠시만 제가 이 데모가 살짝 꼬인 것 같아요.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서
카메라부터 새로 추가해 볼게요. 카메라 추가했고요. 그리고 시네모신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붓겟이랑 팔로우 타깃을 하고 오케이. 예. 이제 생각했던 대로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보시면 딱 고정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댐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댐핑 수치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뭐 실시간을 조절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절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캐릭터가 움직이다가 뭐 보니까 댐핑을 좀 더 완전 거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댐핑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수정을 하고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가면 보통은 이런 플레이 과정에서 만졌던 수치를 다 날아가잖아요. 뭐 유니티의 좀 고질적인 그런 것이긴 그런 특징이긴 한데 뭐라고 욕은 안 할게요. 네. 근데 이 시네머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세이브 듀어링 플레이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플레이 모드에서 편집했던 것들이 다 이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가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이거 빠져나갔다가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까 댐핑을 확 늘렸었잖아요. 그 수치들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것 중 하나가 이거는 완성된 걸 보여드릴게요.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어가 딱 가다가 뭔가 꼬랑창이 쫙 빠지면은 카메라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카메라가 움직이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 어느 정도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가는데 어디 땅 밑으로 사라질 때는 카메라가 그냥 땅까지만 가고 캐릭터는 그냥 떨어지고 뚱뚱뚱뚱 하고 게임 끝납니다. 그 기능이 시네머신에도 들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컴파이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컴파이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캐릭터 그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충돌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충돌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바탕이란다. 요 배경에 지정이 돼 있고 이 카메라의 빨간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느낌대로 그냥 이 카메라의 빨간 영역이 이 노란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녀 보면은 딱 이 카메라가 이 범위까지만 오고 더 이상 따라가질 않죠. 이런 식으로 시네머신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카메라 연출, 카메라 무브먼트에 필요한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100%라고는 장담 못하겠지만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개발하시는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타일맵을 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타일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각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이소메트릭 버전도 최근에 몇 버전부터 들어갔지? 아무튼 2018점 몇 버전부터 2버전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헥사고널 버전이 들어갔고 또 아이소메트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아이소메트릭 버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셀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렉탱글로 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 사각형짜리로 할 거냐, 아니면 헥사곤으로 할 거냐, 아이소메트릭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또 플레이하다가 이 데모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냥 뭐 복잡한 거 없이 그냥 타일맵이 쫙 깔려 있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시스템 처음에 만든 것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RPG 장르라 그래야 할까? 이런 장르를 만든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시면은 그걸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여기 벗어날 수 없고 그냥 딱 정해진 길로만 갈 수 있고 이 나무 이런 데도 충돌해서 이 나무를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컬라이더가 이런 자유로운 형태의 컬라이더가 박혀 있어서 그런데요.
이 컬라이더는 스프라이트에 종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별로 종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프라이트 자체에 종속을 시켜버려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 같은 경우 나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선택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킵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켜고 보시면 커스텀 픽 쉐이프, 그러니까 물리 쉐이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돌체죠. 이 충돌체를 수동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자동으로 이 스프라이트 모양을 인식해 가지고 이 정도를 만들어 줬는데 조금 더 정밀도를 높이고 싶어. 그럼 수치를 높이고 다시 제너레이트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시 낮추고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 요 밑둥만 충돌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밑둥을 아이고 야, 제가 똥손이라 정밀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충돌 처리를 하시면은 매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충돌체를 따로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스프라이트에 박혀 있는 충돌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 렉탱글 같은 경우 기본 이 타일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리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아이소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름모 형태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각형, 아이소, 헥사고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으니까 헥사고날도 그냥 결과만 좀 보여드릴게요. 헥사고날도 이런 식으로 헥사고날 그 타일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의 타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타일맵 기능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2D 게임에서 배경을 사용하실 때 이 타일맵 기능도 많이 쓰지만 타일맵이 아니고 좀 더 자유로운 형태, 자유로운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인 슬라이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나인 슬라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니? 위치장 여기 있다. 이 데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네, 여기 올라와 있고요. 예, 보시면은 딱 감이 오시죠? 이 스프라이트들이 내부 모양이나 패턴, 이 텍스처 모양은 다 똑같은데 크기라든가 뭐 회전이라든가 서로 그런 것만 다른 것들이에요.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형태를 크기를 변형시킬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크기를 쫙 늘려도 이 안에가 뭐 늘어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이렇게 계속 타일링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디 있어? 어디 갔지? 드로우 모드가 심플이 있고요. 심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스프라이트고 슬라이스드가 있고 슬라이스드 같은 경우는 이 안에가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 타일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타일드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인 슬라이스 버튼은 나인 슬라이스 방식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스프라이트에도 이런 나인 슬라이스 방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더 자유로운 형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스프라이트 쉐이프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데모를 많이 열어놔가지고 어떤 게 어디 있었는지 제가 지금 좀 찾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보시면 되게 자유로운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앵그리버드 같은 게 있겠죠. 앵그리버드는 뭐 타일맵 방식도 아니고 아까 그런 뭐 정해진 사각형의 방식도 아니고 완전 자유로운 지형이잖아요. 이런 거를 개발하실 때는 이 스프라이트 쉐이프라는 기능을 쓰시면 돼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역시 똥손. 예. 이렇게 빠졌는데 보시면은 이게 얘 입장에선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스프라이트처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스프라이트 쉐입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이걸 선택을 하고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형이 약간 2D 지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자유로운 형태의 스프라이트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스프라이트 쉐이프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형태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컬라이더도 지금 아까 수정하느라고 컬러에다가 수정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업데이트 컬라이더랑 컴포지팅에 의해서 갱신이 된다. 이 두 개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수정을 할 때마다 컬라이더도 자동으로 맞춰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프레이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스프레이트가 조합된 형태예요. 보시면 여기 밑에 사용된 스프라이트들의 목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어떤 곳을 볼 때는 면이 어떤 곳을 볼 때는 어떤 스프라이트를, 위로 볼 때는 이 잔디, 아래로 볼 때는 이 벽돌 느낌, 좌측으로 볼 때, 우측으로 볼 때는 이런 좀 돌 형태, 이런 것들 이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안에 이 타일링 되는 그런 스프라이트를 여러 개를 다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형태를 제작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스프라이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2D 게임에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많이 알고 계신 뭐 데스티니 차일드라든가 등등 많은 게임에서 이런 스프라이트 스켈레탈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유니티 역시 이런 기능이 내장 기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뻗지 마. 이거 많이 띄어나가지고 예, 살아있네요. 예,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좀 흔들흔들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를 만들면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캐릭터를 하나, 이쁜 캐릭터를 하나, 어떤 애가 나을까?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네.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사실 유니티장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티장 사이트가 있고 거기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본을 심어 볼게요. 쫙, 본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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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도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고요. 그럼 본이 이렇게 심어졌고요. 그리고 스키닝이 이제 필요하겠죠. 스키닝에서 제너레이트하고 버텍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아웃라인 디테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제너레이트하고 그리고 웨이트 값을 칠해줄게요. 웨이트도 오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걸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그리고 애드에서 스프라이트 스킨이라는 게 있고 크리에이트 본즈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추가가 됐고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쫙쫙쫙쫙 데스티니 잘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렸고요. 예, 시간을 투자하시면 그런 멋진 게임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소개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